고라의 작가님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연구하던 실험 연구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노인복지 사회복지사를 거쳐 무려 에세이 작가이자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은 어쩌면 생명공학보다 사회복지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실험실 밖을 대차게 나오셨다고 합니다. 고라의 작가님은 사실 누구보다도 T인데요. 그런데 그 이과적인 생각 회로와 걸맞지 않는 타인의 인생 이야기에 너무 관심을 있어 하시고 재밌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은 고라의 작가님과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그 정신장애인이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저는 이 단어를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뭔가 이렇게 구획과 뭔가 구분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정신장애인이라고 이제 사회에서 불리는 그 분들과 그분들의 생각을 담은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돕고, 그거를 책을 만드는 작업에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계속 노인복지 쪽에서만 몸을 담아 왔어서 어르신이랑만 이제 부대끼면서 일을 해왔어서 뭐 청소년이나 뭐 장애인분들 아니면 뭐 탈북민분들 이제 다양한 대상치를 만나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좀 저도 좀 편견을 깨고 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구나, 각자의 세계에 있는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되게 이분들이 구축한 어떤 세계에 저도 살짝씩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생각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좀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정신장애인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어떤 선정 기준에는 부합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청을 한 적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사실 제가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놀래거든요. 너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가진 일종의 편견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깨고 계시다는 네, 이야기이시고요. 맞아요. 네. 연구원 시절과 너무너무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고라의 작가님의 책, 과학을 좋아하고요. 그런데 사람을 좋아합니다. 딱 정말 고라의 작가님의 이미지와 걸맞는 책인 것 같은데, 설명을 그 책 속에서 잠깐 해주시긴 하시는데, 굉장히, 정말 이과, 네, 정말 극티다.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말 감성적이지 못하다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할 수 없는 일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어, 고라이 작가님께서는 어느 쪽이 더 나 같으세요? 이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지금이 좀 저 같은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당시에는 경험을 안 해봤기에 그냥 내가 이런가 보다. 이게 사실 이제 부모님 쪽, 음. 이제 친가 외가 쪽도 사실은 이공계 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공계 주니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아무 약간 생각 없이 그렇게 진로를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호기심을 갖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게 좀 사람 개개인에 대한 좀 그런 거라서 어, 이공계보다는 좀 반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의사 집안이 대대로 이렇게 정말 의사들이 쭉 있는데 음. 음악인 한 명 딱 어우, 탄생한 것과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고라의 작가님이 이과였을 때 번아웃이 오셨던 걸까요? 저는 사실 그때보다도, 그때는 번아웃이라기보다는, 어, 뭔가 좀, 음, 이게 맞나?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그 시점이었었고, 음. 사회복지 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번아웃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 그라데이션으로 좀 아. 깊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 "이게 맞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감정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이제 연구원 시절에 이제 제가 실험 같은 거를 했거든요. 이제 동물 실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졸업 논문이나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교수님이 원하는 그런 주제로 하게 되는데 실험을 하다가 이게 생명들을 좀 죽이게 돼요. 뭐 실험쥐도 죽이게 되고. 근데 실험쥐는 사실 조그맣고 이러다 보니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실험쥐보다 좀 큰 아이들은 한 요만한 레트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을 이제 죽일 때도 그냥 교과서에 실험 동물이야 얘네는. 마우스도 실험 동물이고 레트도 실험 동물이야라고 배웠기 때문에 뭔가 어떤 감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대 의대에 파견이 돼서 뇌와 관련한 실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파견이 됐었거든요. 여름 방학 동안. 근데 그때 옆 연구실에서 비글로 음. 실험을 하는 걸 보고서 좀 강아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강아지 진짜 비글을 보고서 이게 맞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비글은 보통 안과적 처치나 아니면 이제 미용 관련한 처치를 실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옆에 방 연구실 그 실험 연구원으로 이제 되어 있는 언니가 이제 자기는 비글로 실험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글로 실험을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이제 책으로만 봤었는데. 근데 그 비글이 본인의 실험 처치하는 그 실험 연구한 그 언니를 처음에는 되게 꼬리를 치고 반기다가 실험 처치를 할 때는 깨갱깨갱 하면서 이제 무서워해요.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반겨해요. 그러니까 그게 어 뭔가 비글의 입장이 갑자기 좀 뭔가 감정이입이 되면서 되게 불쌍하고, 그러면 비글이 불쌍하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뭐지? 진짜 음. 순식간에 죽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는 좀 뭔가 사람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의문이 드는 순간 그 선배들, 이제 연구실의 선배들은 그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내가 좀 이상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뭐 개인적인 이제 이유도 있었고 해서 좀 그만두고 이제 사회복지로 전향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그때는 좀 제가 T 성향이 좀 강했어서 이만큼은 못 느꼈던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과거에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 그 시점에는 이만큼은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긍정적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람의 생명을 또 맞아요. 구하고 네. 사실 뭐 동물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사랑하는 펫들을 또 구할 수도 있고 맞아요. 기술이 정말 발전하고. 알츠하이머가 굉장히 저희가 난제잖아요. 휴머니티의 난제. 그 인류가 아직 풀지 못한 그런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죄책감을 갖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일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시작하신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네.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왜 소진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열심히 살아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네. 열심히 살아서. 예, 예. 그러니까 음. 열심히 그리고 이게 좋은 거라고 보통 우리 사회가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약간 미덕의 느낌? 우리 한국 사회는. 음음. 뭔가 게으른 거보단 그래도 열심히인 게 약간 긍정적인 워딩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소진이 온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원래 사회복지를 좀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뭔가 그 '간극을 채워야 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진짜 번아웃 활활 탔던 것 같아요. 네. 어.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은 너무 활활 탔기 때문에 금방 또 사그라드는 걸 수도 어 있겠네요. 네. 그만큼 또 죄가 많은 거고. 네. 그 과정 속에서 그 번아웃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시기였다면 극복하셨을까요? 아니면 아직
번아웃인 음. 걸까요? 그 번아웃을 시기별로 좀 거쳐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공자여서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이제 계속 달려서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해 와서 퇴사, 번아웃의 결말 퇴사입니다. 그래서 열심히가 저는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가늘고 길게도 저는 미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있어야지 내일의 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지금 열심히 해야 돼.'라는 거에 너무 몰두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나에 너무 빠져 있기보다는 내일의 나가 있으려면 지금의 나, 현재의 내가 좀 힘을 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당시에 그리고 또 좀 이제 상사분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셨었어요. 너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좀 찬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하다 보니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약간 뭐랄까 아, 주입을 당했달까? 네. 제가 배경이 없고 하다 보니 당연히 상사하는 말이 맞나 보다 하고 의식 없이 좀 받아들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렸었던 때라서. 음. 음, 그래서 지금도 극복이라기보다는 잘 운영하려고 저 스스로도 좀 연습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측근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번아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것이다. 맞아요. 함께 그냥 가는 거다. 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비슷한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고라해 작가님만의 번아웃, 이 아이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음.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취미일 것 같아요. 취미? 근데 저는 사실 취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서 방금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번아웃이고, 두 번째 번아웃이 왔었을 때는 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좀 많아지다 보니 이게 우리가 퇴사하기 전에 쓰지 못한 휴가들을 써야 되잖아요. 그 그러다가 만난 게 제 프리다이빙 취미였었는데, 그래서 좀 저는 '친수성 인간이구나.'를 그 당시에 좀 알게 돼서 다이빙 취미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영 같은 취미를 하게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뭔가 거창한 취미라고 분류되는 게 없다고 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침대에 기대고 있는다가 너무 편하네요. 바람 솔솔 들어오고. 뭐 그런 데 있는 내가 편안하면 그것도 번아웃을 해소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산책하는 나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좀 편안할까를 생각한다면 혹시 지금 좀 마음이 무겁고 힘듦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저 포함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아, 그러니까 번아웃에 번아웃은 사실 열심히 했고 애쓴 사람들이 어 걸리는, 느끼는 감정. 네. 네.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다 뛰고 나서 메달을 걸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번아웃도 너무 힘들고 애쓰게 달렸어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뭔가 메달을 우리는 단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어 나만 이렇게 느끼나 봐. 이제 보통 번아웃에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회사에서 나만 같은 상황인데 나만 너무 이렇게 힘든가?'라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너무 애썼고 진짜 열과 성을 다했다.'라는 그 느낌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당신의 탓도 아니다. 누구 이게 나의 탓이 아니라는 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음. 네. 너무 눈물 나는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왜냐면은 진짜 순수하게 진심으로 애썼기 때문에 번아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진짜 직장 내에 있는 빌런들은 번아웃을 못 느낍니다. 아, 맞습니다. 아, 정말 전적으로 예. 동의해요. 네. 예. 빌런들은 점심 메뉴만 궁금할 뿐이에요. 네, 점심 메뉴. 누구랑 점심 메뉴. 그쵸. 누구랑 점심 메뉴, 그리고 휴가는 눈치껏 언제 쓰지? 마라톤을 뛰고 나서 메달의 어떤 그 황홀함,
보다 그 무게를 더 많이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 무게를 저희가 굳이 느끼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떤 들었던 말, 읽었던 문구, 나만 추억하고 있는 되게 사소한 기억들, 물건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정 장소, 뭐 인물, 특정 사건 이런 것들이 나를 만드는데 혹시 고라이 작가님에게도 그런 어떤 주요한 코어 메모리라고 하죠. 코어 기억? 그런 주요한 사건들이 혹은 인물들이, 문구들이 있을까요? 아, 되게 많기는 한데,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진짜 제가 꼬맹이 한 초등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얘기를 했었던 게, 그, 이제 머리에 있는 거는 도둑이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많은 거는 도둑이, 야, 돈 내놔! 하면 가져갈 수 있지만, 너가 배우고 공부한 거는 못 가져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워야 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각성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이시 그래서 공부를 잘하라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에 있는 거는, 이렇게 사람은 배우고 약간 지혜를 담아야 된다라는 말로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뭔가 호기심을 갖고 당시에 이제 이공계 연구원 하다가 사회복지사로 좀 하고 했던 것도 그런 말의 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좀 또 나는 왜 이런 인생의 흐름으로 왔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인간다움, 인간 존중이란 단어에 좀 버튼이 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살아가는 가치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공계 연구원 할 때도, 뭔가 이거는, 내가 사람으로서 할 행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서 나왔고, 사회복지사를 할 때에도, 여러 이제 인간다움을 100% 발휘 못할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행정적인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나는 되게 인간다움이 코어 핵심, 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구나를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은 고라이 작가님께서 정의하는 인간다움은 어떤 걸까요? 음, 높고 낮음이 없고, 뭐, 소외되지 않고, 맨 처음에 앞서서 얘기했듯이 뭐, 조현병인, 정신장애인인 그 분들도 그분들의 세계가 있고, 어떤 그분들의 인간다움이 있듯이, 또 우리도 그분들의 세계를 판단하지 않고, 또 우리도 우리의 세계를 이제 구축하고 살아가듯이, 뭔가 서로의 세계를 판단하지 않고 이제 잘 살아가는 그게 약간 공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 뭔가 우주 삼라만상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좀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정리하자면 네. 여러 개의 도형이 많잖아요. 저희는 음, 마치 도형이라면 저는 뭐 세모고 고라이 작가님은 원이고 누구는 네모고 누구는 막 팔각형이고 이렇다면 저희는 다 너무 다르지만 어쨌든 다 도형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종이에 다 그려 넣었을 때 다 들어가요. 맞물려도 되고 겹쳐도 되고 아니면 동떨어져도 되지만 어쨌든 한 종이 위에 있는 거죠. 우리가 동물을 분류할 때 뭐 종목과 이렇게 하잖아요. 뭐 네. 고양이과 할 때 뭐 호랑이도 있고, 뭐 이제 하이에나도 있고, 뭐 고양이도 있고, 뭐 사막여우도 있고 이러듯이 그냥 그 고양이과 안에 속하지만 누구는 고양이고 누구는 호랑이고 이렇게 다 다른 건 거죠.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세계나 삶을 좀 존중하는 느낌처럼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판단하지 않고. 맞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를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 앞으로 나는 평생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어, 저는 아무래도 인간다움인 것 같고요. 인간다움의 순수성을 좀 잘 유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